네, 2월 CPI 소비자 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인플레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관세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그런 2월달 결과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OM은 0.22% 상승을 했습니다. 컨센이 0.3이었으니까 이를 하회했고, 직전 달 0.47에 비해서 큰 폭으로 둔화가 되었습니다. YY는 2.82%로 한 달 만에 다시 3%를 하회를 했고요. 코어는 MOM은 0.23%, 마찬가지로 컨센과 직전 달 모두 하회를 했고, YY도 3.12%로 21년 4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헤드라인의 흐름 보시게 되면 식료품의 모습이죠. 이번 달 0.2%긴 하지만 소수점까지 보게 되면 0.16까지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YY는 2.8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식료품의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는 0.2%, 식품과 에너지 모두 직전달 대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필수 소비재가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2월 CPI는 1월달 나왔던 서프라이즈 소비자 물가의 반등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절적 요인, 특히 BLS의 연간 데이터 수정이 포함된 결과치가 반영돼서 나타난 그런 반짝이 결과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더욱이 그 외에도 이런 통계적 수치뿐만 아니라 계절적 조정을 넘어서 1월달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1월에 가격을 올리는 패턴이 매번 반복됐기 때문이죠. 새해 초에 가격을 조정하는 패턴을 반영을 하게 되면 1월에 큰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결과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로 2월달 다시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소비자 물가 흐름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2월 CPI 세부 내용으로 좀 뜯어보면 어느 정도 가파르게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코어 상품, 즉 근원 상품 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0.22%로 나왔는데, 물론 직전 달 0.28에 비해 둔화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과거 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까지 계속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을 이끌었던 게 근원 상품 가격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 상품 가격 지수가 작년 10월부터 해서 플러스권역으로 돌아섰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이번 2월 달에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 CPI에서 대략 1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원 상품 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첫 번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구체적으로 근원 상품 가격 지수의 상승률을 신차와 중고차 흐름으로 놓고 보면 신차는 마이너스 0.07% 하락을 했습니다. 직전 달 0.04에 비해 더 하락하는 모습이고, 중고차 가격은 0.88입니다. 직전 달이 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그런 결과치인데 여기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케어 상품 가격지수 보시게 되면 이번 달 0.12%로 집계가 되면서 직전 달이 24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1.17의 이후 큰 폭으로 둔화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원 상품 가격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에 신차는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메디케어 상품도 직전 달 이후 큰 폭의 둔화세가 나타났죠. 다만 중고차 같은 경우도 둔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계속 플러스권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은 전반적으로 11월 대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난 사재기 현상이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근원상품 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증가세의 모습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중고차 가격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둔화가 되긴 하였으나 둔화세가 약했던 그런 배경에는 결국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MOM은 마이너스 0.73% 하락을 했지만 YY 0.1%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204.1로 집계가 된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하락을 하다가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흐름이라면 도매 가격이 3, 4개월 후에 소매 가격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차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근원 상품 물가 가격 상승 압력은 가파르게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본 것은 근원 CPI 중에 상품 가격 지수고, 다음은 서비스 가격 지수입니다. 대략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월달 0.25%로 직전달 0.51에 비해 둔화가 되었습니다. 흐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 부분의 가격 지수는 다시 계속해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원 CPI 가격 지수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흐름 보시게 되면 2월달 MOM 0.28%로 직전달 0.37에 비해서 둔화를 하며 하향 안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끝부분만 놓고 보면 정체 횡보된 그런 모습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가주거비와 실제 임대료를 나눠서 보게 되면 2월달 각각 0.28%로 나왔는데요. 직전달 0.31, 0.35에 비해서 모두 둔화가 되었고,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주거비 하락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 달 OER과 실제 임차료가 0.28%로 나온 것은 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작년 11월이죠. 0.25%에 근접한 그 정도 수준까지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숙박비의 흐름도 보게 되면 2월달 0.18%로 직전달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거비는 진로주택 임대료라든지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를 놓고 통해서 보면 먼저 선행에서 먼저 꺾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갖고 CPI의 주거비는 흐름이 둔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진로 임대료 상승세도 꺾인 모습이고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서 꺾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반적인 진로 임대료 추이라든지 주택가격 상승세 추세가 둔화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거비, 임대료 반등 구간의 고점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특히나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놓고 보면 10월달까지는 작년 10월달까지는 계속 피크아웃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최근 데이터 12월치 데이터를 보면 3.92로 10월달 이후에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살짝 나타났고요. 아직 이런 흐름이 방향성으로 결정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작년에 높은 기저효과에 의해서 전년 대비 하락률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죠. 이게 YOY 변화율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감소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결국 이렇게 그래프상으로는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다만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거비 후행 지표죠. 이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2월달 2%로 나왔습니다. 직전달 2.19에 비해서 둔화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요. MOM도 0.49%입니다. 직전달 0.76에 비해 둔화가 됐고 사실 지난달 마이너스권역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흐름 자체가 좀 약해졌죠. 그러면서 큰 박스권 안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 평년 수준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비만 하락하면 물가 우려는 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근원 CPI 서비스 항목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메디칼 케어입니다. 의료비 보시면 전체 6.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 2월달 0.31%로 직전달에 비해 더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 가운데 움직임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비인데요. 비슷한 비중이죠. 지난달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던 게 결국 이 교통 서비스의 큰 폭의 상승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0.81%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공운임 보시게 되면 2월달 마이너스 3.99까지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직전달 1.24에서 큰 폭의 하락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가격 지수는 항공료라든지 교통비가 큰 폭의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레크레이션 비중 보시게 되면 3.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0.81로 나왔습니다. 물론 직전달 1.37에 비해서 둔화되긴 했으나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레크레이션 항목 중에
지난달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 인공위성, 라이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가격 지수인데 이런 흐름 자체의 상승률도 둔화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0.73%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지난달 이어 높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레크레이션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세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불어 교육비도 대략 5%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0.31%로 높은 레벨에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자동차 보험 보시게 되면 2월달 0.27로 지난달에 이어서 둔화되는 흐름 전체적으로 보면 글쎄요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0.27%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2월 CPI를 정리를 해보면 장기적인 그림에선 상승률이 약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중에서 CPI 비중이 가장 큰 게 주거 가격 지수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월비 0.28%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0.36%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달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항공운임료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자동차 보험 부분도 지난달 대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교육비가 좀 지난달 대비 둔화되긴 했으나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승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좀 우려사항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지수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렸었고 끝부분 보시면 뚜렷하게 둔화가 되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소폭 확인이 되었죠. 물론 기저효과에 따른 전년 대비 변화율의 하락을 꾸준히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수준에서 이런 소폭의 반등이 나타났다는 게 일단 확인되는 그런 우려사항으로 좀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근원상품 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지난달 이어서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거, 결국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마무리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지난달 높은 수준에 이어서 계속 둔화되긴 했으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교육비도 그렇게 많이 둔화되고 있진 않죠. 레크레이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전반적으로 근원 서비스 물가가 정체가 되고 있다.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정체되는 그런 흐름으로 엿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월달 물가는 1월달 계절 효과로 나타난 물가 상승세가 모두 되돌림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근원 상품 물가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연착륙을 목표로 하면서 잡을 수 있는 물가 수준의 한계치가 딱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늘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결국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로는 부족하고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지 않으면 목표 물가 2%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이런 물가를 잡지 않고 물가 상승률을 3%로 올리는 것을 용인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인지의 판단은 글쎄 이제 정치적으로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놓고 보면 결국 이 물가를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심지어 성장을 둔화시키면서까지 물가는 잡겠다라는 관세부과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쿨다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이외로 인플레이션을 넘기려는 수출하려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의 높은 물가가 미국 이외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되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잡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스탠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연착륙 수준에서 결국 물가를 아무리 잡은다고 한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 한계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게 되면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주거비까지 뺀 스티키 물가 보시게 되면 2월달 2.65죠. 아무리 물가를 잡게 또 금리를 올리겠지만 경기가 무너지는 경기 하방 압력이 없는 연착륙 골디락스 상황에서의 잡을 수 있는 물가 수준
수준이 딱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던지 목표 물가인 2%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성장 둔화라든지 경기가 하향되는 그런 어려움을 감내해야 이 물가가 잡히는 거지, 이런 거 없이 물가만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2월 CPI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정치에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죠. 직전달 대비 소폭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비재의 서비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달 3.81로 직전달에 비해 둔화됐고, 계속 보시면 반등을 했고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레벨에서 상승세에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실질 임금이 높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서비스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배경하고 다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보여드렸는데 NFIB 소기업 낙관지수에서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에 대한 기업의 비중의 변화가 직전달 대비 상승을 했다. 29%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수치가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CPI 상승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상방 압력 요인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게 2월 CPI 소비자 물가 흐름이었기 때문에 헤드라인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더라도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은 그렇게 생각만큼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결국에는 2월 CPI 소비자 물가는 글쎄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이지만 향후에는 모르겠다라는 물음표를 던진 그런 소비자 물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저는 이런 물음표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관세라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긴 하겠으나 이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과연 소비자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이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 필연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지금 2월달 CPI가 아무리 좋게 나왔다고 한들 이게 관세 부과 전 나타난 인플레이션 수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정가에 어느 정도 소극적인 것도 확인이 되고 있죠. 월마트가 중국 공급업체들에게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런 흐름에서 보게 되면 NFIB에서는 소기업 낙관지수를 살펴봤지만 어느 정도 최근에 가격 인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실제 소비자들의 수요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높아지긴 했지만 계속 똑같은 수준의 수요가 유지될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높아진 가격에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 디플레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소기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마트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급업체들에게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비 수요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필연 마진 축소로 이어질 테고, 이런 모습은 생산자 가격 지수 PPI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겠으나 CPI는 낮은 국면을 유지하는 모습이 이어질 겁니다. 그 얘기는 수요라든지 소비가 줄게 되고 결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축소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디플레이션 국면의 모습이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월 CPI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